먼저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외향적 태도에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방향을 맞춥니다. 이때 외향적 감정은 주관적 요인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에 객체의 영향에 종속이 되고 느끼는 방식의 결정 요인도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객체의 특질과 독립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이고 보편 타당한 가치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면 되게 주관적인 것이라고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향적인 유형에서의 그 감정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보편 타당한 가치들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외향적 감각형, 이제 비합리적인 영역인 거죠. 여기서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감각은 일단 굉장히 비합리적인 영역임에도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게 외향적이기 때문에 외부 객체에 붙어 있는, 표면에 붙어 있는 그 보여지는 것, 이제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영역이고 이 감각이요. 그래서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의 감각에도 똑같이 그렇게 리비도가 확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 그런 거 선생님들 한번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서양의 어떤 교회의 그리스도상이나 마리아상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상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것도 피눈물이 흐른다. 이제 이런 뉴스 이제 보셨죠. 그래서 와, 신기하다. 정말 이거는 뭐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보려고 막 줄을 서고 사람들이 이제 막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성호를 긋고 이제 기도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우연한 감각에도 외향적 감각형이지만 이제 그런 거에도 굴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된다. 객체에 대한 감각적 속박.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들? 객체의 감정형이 객체의 자기 감정을 다 줘버리는 것처럼 감각도 마찬가지죠. 감각도 너무 이제 이렇게 일방성으로 가게 되다 보면은 주관적인 감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객체에 완전히 이제 속박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강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감각은 굉장히 우리가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보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항상 뭔가의 그 자극을 잘 받고 거기서 기쁨을 잘 느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은 굉장히 참 축복받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은 이 풍요로운 삶, 의미 그 자체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82쪽을 한번 보실게요. 이 유형의 사람은 좀 낮은 수준이죠. 낮은 단계. 낮은 단계에서의 그런 이제 감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것. 감각이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렇게 확 끌려가는 건데 이런 그 객관적 감각만 가치가 있어 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의 끊임없는 동기는 객체를 감지하고 감흥을 느끼며 가능하면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유쾌한 친구, 때로는 안목 있는 신미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가 생각하고 느끼는 한 그는 언제나 객관적 토대들로, 즉 객체로부터 오는 영향들로 환원시키고 논리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 갈등이 있다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는 헛소리다. 그는 분명 객체의 감각적 자극들을 사랑한다. 그가 정상적이라면 주어진 현실에 눈에 띄게 순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그것이 항상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상은 사실성이고 이 점에서 그는 배려를 많이 한다. 그에게는 이념적 이상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 현실에 저항하여 어색하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쿨해 보이겠네요. 그것은 모든 외양과 언행에서 표현된다. 그는 옷을 때와 장소에 잘 맞추어 입고 그의 집에 가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며 편안한 의자에 앉으며 그가 가진 세련된 취미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좀 해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심지어 멋과 감각을 위해서라면 불편함이나 돈과 시간의 낭비 등을 감수해도 된다고 주위 사람들이 믿게 만든다. 이제 이 외향적 감각형의 어떤 이제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봤고, 무의식, 그 무의식은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감각의 이 대립적인 측면이 바로 직관이죠, 직관. 직관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내용은 억압된 직관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직관이 뭐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감각은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좋은데, 감각은 굉장히 사실적인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이고. 이 감각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앞이라고 할까요? 현상. 이제 그것이 감각의 리비도가 이제 가는 데까지라면, 직관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그 이면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까지 직관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시적인 거,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가 막힌 냄새를 맡는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직관 기능인데요. 이게 무의식화되어서 이제 무의식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유아적이고 원시적이고 고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무의식화되어 있으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라고 이제 보게 되면 비합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우연적인 사건, 그렇죠? 이런 사건이나 강박적인 생각의 형태로 표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서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외향적 태도에서 덜 분화된 기능들은 언제나 극히 자아중심적이고 편파적인 극도의 주관성을 드러냄으로써 무의식과 가까운 관계임을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 볼게요. 강박적 의심과 공포, 불안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자, 왜 이렇게 이제 가는가라고 보면 직관은 비합리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억압이 되어서 왜곡된 채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뒷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직관이. 그런데 이게 왜곡이 되어서 대상한테 투사가 되어버리면 기상천외한 억측, 질투, 공상, 극심한 불안,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막, 누가 나를 쫓아오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쫓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누가 그냥 살짝 이야기한 건데 나를 모함한다. 라고 이제 특정 사람을 굉장히 왜곡되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악의적인 오해를 하게 되고 어딜 가나 이제 이런 강박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병리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공포를 갖게 되고 불안을 갖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병리적으로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미신적인 태도, 그쵸? 굉장히 비합리적이어서 그거를 또 믿어버리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신적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된다. 283쪽을 한번 보실게요. 감정 활동과 사고 활동의 전체적인 교양이 제2의 성격, 그러니까 감정 사고의 제2의 성격은 뭐예요? 비합리적인 영역인 거죠. 감각 직관에서는 병적 원시성으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성은 궤변과 지나친 천착이 되고 도덕은 지루한 설교와 뻔뻔한 미선이 되며 종교는 허무맹랑한 미신이 되고 인간의 고상한 능력인 예감 능력은 사적인 좀스러운 국리벽, 이구석 저구석 냄새 맡고 다니는 작태가 되어 넓게 나가지 못하고 너무도 인간적인 사소함의 바늘구멍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이 유형에서 보이는 신경증적 증상들의 특수한 강박적 성격은 단지 지각하기만 하는 의식의 도덕적 강박성 상실에 대한 무의식의 대극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덕적 강박성 상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식의 태도에서 그 판단하고 기준을 내세우고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고 하는 이런 사고 기능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상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만 억측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뭐 의식 상황에서는 아유 뭐 별 의미 없어 그냥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무의식의 내용을 가지고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감각에 대해서 무의식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향적 직관형을 한번 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직관형은요 일단 그 뒤에 가능성을 본다고 그랬죠. 감각은 앞에 것, 아주 사실적인 구체적 감각을 보는 거고, 직관은 뒤에 거를 보는데, 이 직관이 뛰어난 사람은요, 그 뒤에 걸 보고 봤어요, 자기는. 누구는 못 보는데 자기는 봤어요. 그럼 이거를, 아니, 누구는 못 봤는데 내가 본 게 뭐, 그게 진짜겠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본 거는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그냥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봤고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어,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자기는 이제 그거를 향해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284쪽에 직관이라는 제목이 있고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무의식적 지각의 기능인 직관은 외향적 태도에서 전적으로 외적 객체들을 겨냥한다. 자, 직관, 비합리적 영역이지만 외향적 태도에서는 언제나 항상 외적 객체들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겠죠? 자기의 가능성보다는 그 외부 환경의 가능성을 더 보는 겁니다. 직관이 주로 무의식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을 의식에서 파악하기는 당연히 매우 어렵겠죠. 의식에서 직관 기능은 예상하는 태도, 관조하고 조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언제나 결과를 보아야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여다보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만약 우위를 차지한다면 단지 반응성 과정, 객체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과정이 아니라 객체를 붙잡고 형성하는 능동적 행위인 것처럼 이제 감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직관도, 직관이 이제 우위를 차지할 경우, 직관도 단지 지각하고 단순히 관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객체로부터 끄집어내어지는 만큼 객체에 집어넣기도 하는 능동적 창조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객체를 통해서 자기가 자극도 받지만 그 객체에게 막 힘을 실어주는 너 이런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힘을 주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나오죠. 사람을 만든다. 이제 그런 능력을,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외향적 직관형에서 가능성이 없어지면 항상 가능성에 대한 냄새를 맡고 다니는 게 이 외향적 직관형의 어떤 그 본성인데, 이제 안정적이 되었다. 어떤 이제 새롭게 뭔가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를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막 질식할 것 같은.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유형에게는 막 되게 감옥같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업가들 보면 이런 성향들이 좀 종종 소개되어지죠. 그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창업을 한 이제 그런 사례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적 촉진자 역할을 하고 개척자, 혁신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상인, 기업인, 투기업자, 중개인, 정치인
아주 이런 성향이 잘 맞는다. 사람을 겨냥할 경우 타인의 잠재력을 직감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새로운 일에 대한 열광을 불어넣는 사람을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자, 반면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꾸 새로운 가능성에 이제 거기서만 이 삶의 의미가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안정을 좀 상실하는 이제 이런 위험함이 있죠. 그렇다 보니 또 신체적 안녕 이것도 이제 무시가 되기 일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진답니다. 타인에게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모험가 이렇게 비춰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성과로 열매 없는 수고. 이 말은 참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88쪽에 이 유형은이라고 되어 있죠. 외향적 직관 유형은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관계, 사회생활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왜 여성들이 그 남성들 그 뒤에서 엄청나게 그 내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성을 앞세우면서 자기가 이제 그 사교계나 정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조하는 그런 여성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물보다 사람을 겨냥하면 어, 아주 그 사람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숙명처럼 이제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제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죠. 이 태도에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 직관형이 너무 쉽게 자기 삶을 이 일 저 일 허비해버리기 때문이다. 마지막 줄에 방금 씨 뿌린 밭을 빨리 떠나야 하므로 그 밭의 열매는 남들이 거두게 한다. 자, 그러나 직관형이 그 지경까지 가면 자신의 무의식도 적으로 만든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이게 이제 외향적 직관형의 무의식, 그러니까 억압된 그 측면이 직관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을 찾는 그 새로운 어떤 그 능력이 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적이고 구태적인 사고, 감정. 그렇죠? 이건 당연히 이제 무의식화되어 있겠죠. 판단 기능이. 그리고 외향적 감각형의 무의식과 달리 직관형의 무의식적 사고와 감정은 신비적인 성격보다는 구체적이고 반쯤 현실적인 성격을 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직관형의 무의식이 직관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무엇을 캐치하는 그것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굉장히 이게 구체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주로 성적, 재정적인 추측이나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러니까 정말 신체적 병이 없는데 자긴 진짜 아파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막 건강 염려증이 아주 그냥 끝판왕을 찍듯이, 어,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렸을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의 이런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될까? 왜 구체성이 붙을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선생님들? 왜 직관형의 이런 그 무의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구체적이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그 직관이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너무 그쪽에만 몰입하니까 그에 음,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로 좀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조금 더, 조금 더 그 배운 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억압이 된 거죠, 지금? 감각이. 그렇죠. 감각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그 특징이. 그래서 이게 직관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허황된 신체 감각, 공포, 이런 것들로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마비와 분열,
이성적 제약의 상실 이러한 것들이